수묵화는 뭐 서해하고 꼭 같습니다. 지, 필, 무, 연. 그러니까 붓,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먹, 그 다음에 벼룩. 이 네 가지만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수묵화고, 그 다음에 글씨죠. 소위 문방사우라 그러죠. 그 중에서 보면 벼룩은 가장 그 생명이 길어가지고 거의 뭐 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천년을 쓰는 거고, 종이는 그야말로 일회성. 그 다음에 붓은 그래도 20, 30년 뒤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붓이고, 먹도 마찬가지로 1, 2년. 이것도 굉장히 소모성이고. 붓은 특히 그 화가들이라든지 서예가들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도구죠. 손에 그야말로 손에 잘 맞아야만이 그 잘 쓸 수 있고 잘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붓은 거의 손과 항상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붓을 사온 다음에 저희 어떤 그 특징에 맞게 아니면 어떤 그림 그리는 어떤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붓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길면은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짧으면은 둔탁해 가지고 둔한 그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크기가 적당해가지고 이 정도 한 25cm 내 3cm 정도 가장 적당합니다. 이렇게 누런 털 같은 경우는 그냥 황무라 그래가지고 그 족제비 꼬리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붓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 하얀 털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이렇게 하얗게, 보통 대부분이 이렇게 흰 털이 이제 가장 많은데 이게 대부분이 양털로 만든 겁니다. 종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부드러운 화산지 같은 경우는 이런 양털로 만든 양모가 낫고, 특히 거칠은 한지 같은 경우에 그릴 때는 이렇게 황모, 족제비 털이 이제 맞습니다. 소나무 껍질 같은 경우 굉장히 그 거치는 걸 표현하기는 돼지털 같은 이 딱딱한 붓이 이제 그 칠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양털인데 특히 그 물같이 부드럽거나 아니면 그 습기, 장목이란 말은 붓이 길어가지고 이 속에 많은 수분이 있기 때문에 열자 같은 경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이제 랑호라 그러네. 늑대털인데 그야말로 그 거칠은 그 만주벌판 같은 데 사는 이제 늑대이기 때문에, 또 눈 속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털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지 같은 경우에 그 위에 그 글씨 쓰거나 그림 그릴 때는 이 랑호가 아주 제격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칠은 한지, 어떤 들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거친 어떤 돌 표현 같은 경우, 특히 그 바위 같은 걸 표현할 때는 이제 이런 붓을 씁니다. 이건 이제 물소털인데, 물소털 꼬리, 굉장히 거친 면 같은 경우 아니면 쉽게 그냥 붓을 날리는 표현, 바람 같은 거 표현할 때는 이런 붓이 좀 필요하죠. 한지와 화산지 차이는 굉장하죠. 특히 한지는 먹색이 잘 안 번지고 또 약간 둔한 맛이 나고, 화산지 같은 경우는 잘 번지면서 굉장히 샤프한 맛이 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화산지를 많이 선호하는데 작품용으로서는 역시 그 생명이 긴 한지가 더 좋고 또 깊은 맛이 납니다. 한지고 이건 화산지인데 같은 꽃 같은 먹으를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죠. 사람들은 보면은 그 선호하는 게 이제 화산지 이렇게 잘 번지고 그 먹색이 짙으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화산지를 선호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번지고 둔탁하고 좀 미련한 것 같지만 이 한지 먹색이 더 좋습니다. 또 깊은 맛이 나고요. 그 먹색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화산지에서 한 10년을 배워야 되고, 한지 다루는 거에서 다시 10년을 배워서 적어도 20년 정도의 수련 기간이 있어야만이 한지 성질과 화산지 성질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은 보통 두 종류로 나누는데, 글씨 쓸 때는 까만 짙은 색이 필요하니까 유연먹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림에는 역시 송연묵, 그 파란색 단묵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연묵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색이 있는데 그걸 색을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또 세월이 지나야만이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과정을, 소동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갈지만 나중에는 먹이 사람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먹을 많이 갈다 보면 그야말로 먹색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중국먹 같은 경우는 물에 타서 보면 상당히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잉크방울을 물에 떨어뜨리니까 파란색이 나오고, 특히 일본목 같은 경우 이런 일본 유명한 고메온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짙죠. 그래서 서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먹입니다. 옛날부터 이제 먹을 금같이 쓰라 그랬거든. 성무기와 금이라 그랬는데 좋은 먹을 사서 정석을 깔아서 쓰란 말이죠. 이렇게 맑은 먹색이 나오죠. 좋은 먹은 이렇게 먹색이 맑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 가지 하나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아까는 송연목이고 이거는 이제 유연목, 그야말로 유채기름이라 콩기름을 태워가지고 만든 목이거든요. 굉장히 먹색이 짙은데 아까 먹색하고 상당히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 짙으니까 서해에 쓸 때 편리하고, 아까 송연목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릴 때 특히 산수화 같은 경우, 그 안개 처리 같은 경우 때 상당히 필요한 먹이죠. 벌써 먹색이 상당히 짙어잖아요. 먹이 마르고 나면 더 구분이 더 확실하죠. 그야말로 굉장히 맑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이건 탁하고, 청목 같은 경우 번지는 거 보면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이건 유연먹인데 이게 안 번지잖아요. 그만큼 이제 알맹이가 이건 굵고 이거는 이제 그 입자가 이게 미세하다는 거죠. 역시 그건 말보다는 역시 직접 먹을 갈고 먹을 조율하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평안남도 이게 위원벌인데 참 이 조선시대 벼른데 참 잘 갈려요. 남들은 단계연이 최고라고 하지만 역시 제가 써본 경험에서는 이 위원벼루가 제일 잘 갈리고 좋은 것 같아요. 먹은 그야말로 이게 화선지와 먹이 조합해서 만드는 하나의 추상화죠. 다른 어떤 재료에 비해서 이게 빨리 그릴 수도 있고, 바로 어떤 발언 그 자체가 벌써 추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이 매력에 빠지는 거죠. 만약에 이 정도 면적을 칠하려면 연필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먹은 바로 그냥 아주 뭐 순식간에 이게 하나의 사람을 형상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면적을 그 적신 다음에 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이고 가장 적합한 도구이자 이제 재료죠. 도구란 말은 하나 이게 붓이고, 이제 재료란 말은 이게 먹이죠. 붓은 처음부터 이제 큰 붓을 쓰지 말고 이렇게 작은 붓을 쓰면서 손에 익숙하고 붓이 원리를 이제 깨우쳐야만이 그 용필 용목에 그 다다를 수가 있어요. 붓을 눕혀서 쓰면은 이렇게 하면 바로 사람이 여인의 이제 붓 한 번으로 이렇게 낙낙장송 이제 소나무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가장 대범한가하고 가장 섬세한 솔잎 하나까지도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붓이죠. 이게 용필법입니다. 용목법은 그야말로 먹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이거 자체가 생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동. 바로 살아있는 생생한 이제 배추의 느낌을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용목법을 이제 잘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용목법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동시에 이제 바닥에서 하기 때문에 먹이 떨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획을 동시에 한꺼번에 그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획이 나와요. 이게 다 갈필이 나올 때까지도 이게 자연스러운 맛인 거죠. 추나 추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봄이고, 무성한 건 봄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고, 이제 가을이고, 이제 갈필이 나오면 이게 겨울이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수묵화죠. 이 붓이 갖고 있는 이제 최대한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붓을 눕히면 이렇게 면적이 나와요. 또 나무의 어떤 그 특징을, 나무의 어떤 그 거칠음 같은 경우를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목보다 좋은 게 거의 없죠. 그리고 붓을 이렇게 또 다듬으면은 만약에 이제 뭐 소나무의 나팔꽃이라든지 아니면 등나무가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 이 섬세함 같은 걸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대범하고 가장 섬세한 이런 획까지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붓이 장점이고 이 수묵화의 매력이죠. 먹은 이렇게 한번 갖다 대면 그 자체가 벌써 번져주는 것 자체에서 어떤 추상과 구상을 동시에 만들어줘요. 이렇게 툭 갖다 대면 벌써 이제 돌멩이 하나가 이제 그려지는 거고, 붓을 세워서 한번 이렇게 그으면 바로 풀 난초 한 잎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자연을 그리기 위해는 이 수묵화가 아주 적절한 어떤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목이 번지는 것 자체는 이제 봄과 여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풍 들고 이제 겨울이 앙상함 같은 경우는 이제 갈필이고, 이거 자체를 화선지하고 먹이 좋아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게 이제 그야말로 수묵화의 철학이고 매력이죠. 이제까지 많은 그 회화도구를 서양화든지 유화든지 아크릴 써봤지만 매력 있는 도구와 그 재료는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먹에 빠져가지고 한 50년 이 붓과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